1단원 식물의 생활. 사막에는 어떤 식물이 살까요? 우리 사막에 어떤 식물이 사는지 알아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강이나 연못에 사는 식물의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불애옥잠을 봤어요. 불애옥잠의 잎자루를 가로나 세로로 자르면 이렇게 공기구멍이 있고 이 안에 공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기주머니가 있어서 공기를 담고 있거나 또는 잎이 넓어서 그 면적이 넓기 때문에 물 위에 뜰 수 있는 그런 수생식물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사막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사막에 간 적 있어요? 사막에는요, 이렇게 모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듐이 있고 식물들이 있기는 한데 식물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죠. 식물이 잘 자라는 조건 뭐가 있었어요? 온도도 있었고 물도 있었고 햇빛도 있고 한데요. 여기는요, 물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런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막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사막에 있는 모래가 굉장히 곱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햇볕이 내리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덥고 사막에 혼자 있으면 마치 어린 왕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이 지구상에 생물이 아무것도 없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모래만 아주 있는 넓은 사막은 낙타를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덥다고 반팔 반바지를 입는 게 아니죠. 온몸을 가리는 그런 옷을 입고 햇빛이 피부에 닿지 않게 합니다. 또한 이렇게 기괴한 암석이 생기기도 해요. 이런 척박한 환경인 사막에선 어떤 식물이 살까요? 오늘은 사막의 환경과 그곳에서 사는 식물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아볼 거고요. 그 특징을 사는 곳의 환경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인장의 특징을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과학책 20쪽, 21쪽 봐주세요. 사막에는 어떤 식물이 살까요? 식물은 대부분 햇빛이 잘 들고 살아가기에 온도가 적합하며 물이 적당히 있는 환경에서 잘 자랍니다. 사막은 햇빛이 강하고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며 물이 적은 환경이에요.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도 살아가는 식물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사는 선인장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선인장의 특징. 사막은 1년 동안 내리는 비나 눈의 양이 적어 매우 건조합니다. 낮에는 햇볕이 강해서 뜨겁고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대부분 모래로 이루어져 있고 모래바람이 많이 붑니다. 사막에는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삽니다. 이런 물이 적은 환경에서 사는 선인장을 한번 볼게요. 선인장의 생김새를 여러분들이 관찰할 건데요. 줄기를 가로로 잘라서 관찰해보고 얘가 어떻게 사막에서 살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인장을 칼로 잘라서 보면요. 가로로 세로로 자릅니다. 그럼 이 안에 약간 촉촉해 보이죠? 종이에다 휴지에다가 찍어내면 이렇게 물기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인장은 줄기에다가 이렇게 물기를 머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막에는 선인장, 용선란, 바오밥나무 같이 여러 가지 식물이 사는데요. 그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사막 환경에 적응한 결과입니다. 선인장의 굵은 줄기는 물을 저장하기에 좋고요. 가시 모양의 잎은 동물로부터 선인장을 보호합니다. 이게 기둥 선인장이에요. 위로 솟아있죠? 가시가 있습니다. 꽃이 피면 이런 모양이라고 하네요. 용설란, 뾰족뾰족 가시가 보이죠? 금오 선인장, 줄기가 통통하고요. 뾰족뾰족 가시가 있습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바오밥 나무입니다. 줄기가 통통하죠?
사막에 사는 식물의 줄기나 잎을 자른 면을 한번 볼게요. 알로에입니다. 백도선, 옹환,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단면을 보시면요. 수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거나 그렇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본 선인장의 특징을 정리해 볼게요. 실험 관찰 12쪽 봐주세요. 선인장의 생김새를 관찰하고 글이나 글로 나타내 봅시다. 그림은 이렇게. 글로는 잎이 없고 가시가 있다. 가시는 바늘같이 뾰족하다. 줄기는 굵고 통통하다. 줄기는 초록색이다. 등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 잎이 가시 모양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잎이 넓으면 뜨거운 햇살 때문에 물이 증발돼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시로 만들어집니다. 가시로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주변의 동물들이 먹으려고 할 때 못 먹게 막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늘같이 뾰족뾰족합니다. 줄기가 굵고 통통한 거는 이 줄기 안에 물을 저장해요. 그래서 물이 안 오는 동안, 비가 안 오는 동안은 안에 있는 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선인장의 줄기를 가로로 잘라서 관찰한 결과 줄기가 굵죠. 자른 면이 미끄럽고 촉촉합니다. 줄기를 자른 면에 화장지를 대면 물이 묻어나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물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선인장이 사막에서 살 수 있는 까닭, 굵은 줄기에 물을 저장해서 건조한 날씨에도 잘 견딜 수 있어요. 잎이 가시 모양이라서 동물이 함부로 먹지를 못해요. 생각해 볼까요? 바오밥 나무가 사막 환경에 적응한 결과 생긴 특징. 줄기가 굵었죠. 그리고 키가 커요. 그래서 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사막 환경에 적응한 결과입니다. 더 알아볼까요? 여러분들 그 스펀지밥 애니메이션을 아나요? 스펀지밥 애니메이션에 보면 비키니시티에 가끔 이런 동그란 것들이 막 굴러다니거든요. 이거를 회전초라고 부릅니다. 회전초는요, 다양한 종류의 식물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식물의 땅 위 부분의 일부가 말라서 비틀어져서 뿌리와 분리되거나 뿌리까지 뽑힌 뒤에 바람에 날려서 여기저기 통통 굴러다니는 덩어리를 말합니다. 사막 기후에 흔하게 있고요. 굴러다니면서 씨를 뿌리고요. 그 씨가 비를 맞으면 갑자기 번성하면서 살아나게 돼요. 이런 모양의 식물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막 환경에 적응해 가는 식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요, 우리 생활에서 식물의 특징을 활용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